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87학번, 87체제라고 하는데, 우리 87년도에 헌법을 뭐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그 뭐 87년도 헌법이 뭐 사회주의 헌법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혹은 뭐 국공합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87년도에 도대체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대학을 다니셨던 그 87학번 분들을 모시고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어떻게 대학 다닐 때 돌 좀 던지셨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저는 그 97학번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제가 78년생이니까 42인데 40대 이제 초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97학번이니까 87년도 같으면 제가 초등학교 뭐 2학년 뭐 그때쯤이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40대라 하더라도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87년도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87년이 그때까지 헌법이 9차례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약 31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보더라도 87년이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상당히 무언가 분수령을 이룬 시점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된 게 그 87년 6월에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이어진 헌법 개정. 그래서 그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호언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약 2달간의 극적인 어떤 과정이 펼쳐지고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87학번은 1학년 대학 1학년에 가장 좀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때를 지냈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당시 그 우리가 생각했던, 특히 1학년이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어떤 좌익 의식화된 민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다 완전한 실현, 이런 민주화였는데 이제 보니 그 흐름 이면에는 자유민주가 아닌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그 비자유민주적인 그런 싹이 거기에 이미 들어 있었고 그걸 위장해 왔었다라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좀 뭐 모이기도 하고 의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우리 이제 강 대표님은 그 87년도에 어디 저 평양에 계셨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77년도에 저희 조부가 이제 정치범으로 숙청이 되면서 이제 여독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87년도 2월달에 제가 그 수용소에서 석방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북한 자체가 뭐 워낙 이제 통제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수용소는 완전히 이제 막힌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바깥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정보의 그런 갈망도 느끼고 또 라디오를 저희가 몰래 들으면서 남쪽을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래에 있는 애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반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도 가지고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89년도에 그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올림픽을 했으니까 북한이 그걸 물타기 하려고 89년도에 이제 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것을 요란하게 또 했는데, 그때 이제 임수경 씨가 평양에 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또래의 친구들, 뭐 김태공대 다니던 친구, 뭐 김대 다니던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이제 남한방송 듣고 그 얘기를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임수경 씨가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고, 우리 또래의 친구니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올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는 뭐 87년도 뭐 그때는 뭐 저는 어릴 때 88 올림픽
밖에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그 호돌이 굴릉새 그 굴리고 하는 뭐 그거 외에는 기억이 없고 그 뭐 저희 막내 삼촌이 그 맨날 독재 타도 하고 뭐 하고 다녔고 뭐 항상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옷에서 이상한 막 매캐한 냄새 같은 거 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한국에는 사회가 어땠습니까? 이 대학가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촌께서 몇 학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저희가 특히 이제 그 87학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런 그 발상을 하게 된 것은 이 87학번 이전 그 세대, 특히 82학번 이후에 80년대 대학가는 사실 좌익적인 의식,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상학습 의식에 의해서 그걸 열심히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한 운동권 서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학가 전체에 그런 의식이 많이 퍼진 그런 그 세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30년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씻겨 나간 줄 알았는데 이 약 3년간의 지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씻겨 나가기는커녕 그 의식 그대로 사회 곳곳의 지도층에 진출해서 그때의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아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화를 뭐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저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북쪽에서 오신 그 강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나 이쪽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은 참 오래됐고 또 이제 국력을 쏟아부으면서 아주 이제 치밀하게 진행돼 왔는데 대남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역 통일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해서 때가 되면 남쪽을 일격에 쳐서 이제 점령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남한 내의 민주 역량 이걸 키워서 그들이 집권하게 해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 근데 사실은 북한이 그 무력 통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 그 뭐 대외연락부 35실 그리고 이제 작전부 같은 막강한 대남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남쪽에 침투해 가지고 소위 포섭 활동도 하고 뭐 당도 만들고 별짓 다 했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호남과 영남을 이간질해 가지고 호남을 이제 북한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8을 이제 소위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북한 영화를 보게 되면 마치 5.18이 뭐 북한을 지지해서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5.18은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주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게 호남하고 영남을 이간질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뭐 서울대 고시원에 이제 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에게 뭐 장학금 몰래 뒷돈 대주고 또 자유 교육 시키고 또 이제 운동권 전체를 다 전부 다 친북화해 가지고 주사파가 장악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교양을 했죠. 근데 사실은 북한이 그걸 큰 기대를 안 하고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황구마루를 낳는 이제 황구마루는 거의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이제 자 김정일 때 95년도에 그 300만이 아사하면서 체제가 완전히 붕괴 상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 그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정말 김정일 정권은 끝장났어요.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중국이 쌀 한 톤 안 도와줬습니다. 300만이 굶어 죽는 거 보면서도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 그 김씨 왕조 체제는 구제불능 체제다.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 개방 체제로 가려면 한 번쯤은 거의 붕괴로 가야지 바뀔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등소평 시절인가요? 그때 이제 그 짱점인 장점이 예. 후진타워 이쪽으로 갈 텐데요. 근데 그렇게 중국도 안 도와줬는데 김대중 정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식량 지원을 하면서 북한 정권이 살아났죠. 예. 그 이후부터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신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완전하게 깔아뭉개고 예. 김정일 편에 선 그런 집단.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의 어떤 그런 탈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종북 집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유엔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전부 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 발벗고 나섰는데 왜 대한민국 진보 세력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에게 이롭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뭐 집권 세력 중에 지금 그 임정석 씨도 저희 같은 한양대 출신이고 제가 한양대 입학했을 때 한청년 우장이었죠. 근데 저 그때 이제 한양대교 총동문회 할 때 제가 임정석 씨하고 같이 연단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때 남쪽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임종석도 북한에 왔었습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남한 감옥에서 감옥 생활했다. 뭐 그런 자랑을 하길래 저는 이제 북한에서 여독 수용소에 한 9년 8개월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쪽 감옥은 거의 호텔이다 이거는. 그런 감옥 나는 뭐 10년 20년도 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좀 북한하고 남한하고 좀 감옥 좀 비교 좀 해보자. 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응하지 않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한양대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기대했던 한청년 소위 임수경 씨는 적어도 이제 남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0배 1000배나 더 그 어떤 그런 악랄한 어떤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더 분노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의 군사 정권을 미워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남쪽의 군사 정권의 1000배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악랄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거기다 추종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사실 우연한 게 아니고 북한의 대남 공작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북한 정권을 비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다 뭔가 잡혀 있어요. 약점이. 충성 맹세를 했거나 뭐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총학생회장 하려면 그 당시에는 북한에 인정받아야지만 뭔가 이제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 다 충성 맹세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성 맹세한 서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 통전부 지하실에 그 문서고에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하게 되면 북한이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전부 다 인질화돼 가지고 얘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랄까 이게 영혼이 썩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그 상태가 아닌가. 그 저희가 오늘 이런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뭐 87년도 그 당시에 무슨 남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자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맞습니다. 월요일. 27일 월요일 저녁입니까? 네, 저녁. 저녁에 일일 찻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새로운 뭐 방향도 모색하고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010-3939-4251 010-3939-4251 이쪽으로 참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자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나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로 오시라고 이제 그 연락처를 알려드리겠 오시는 약도나 이런 걸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 더 자세한 거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냥 뭐 밑자의 본전인데 돈 안 되니까 그냥 툭 찌르고
이 소위 말 군사력으로 어떻게 무너뜨리겠다, 이 휴전선을 돌파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고, 이 그냥 이 뭐 사보타주라 해야 됩니까? 이런 민사작전 이런 거는 사실 뭐 기대도 안 한 건데, 군사작전은 무너져 버리고 이거는 게임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리고, 이 민사작전이 지금 먹혀버린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지금 최대로 염원하는 게 뭐냐면 미군 철수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 이제 트럼프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예. 이제 그 사인해주게 되면 예.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평화라는 미명하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예. 이제 그 소위 조카 통일로 가는 그 길을 여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정원, 뭐 국방부 예. 전부 다 지금 그 안보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고 다 강요하고 있고. 언론사 보도 지침도 그래 내려온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지금 한미연합군 훈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훈련도 안 하는 미군이 왜 오래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미군이 빠지게 만들고 국군이 훈련도 안 하고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공작을 안 하고. 그럼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제 경제는 다 무너져 있지만 대남 부서는 팔팔하게 살아 있거든요. 예.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지금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딱 흘러가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김정은 정권한테 대한민국을 두려받칠 예. 그런 모양새를 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바로 북한이 그 꿈도 안고 왔던 그 현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요 남한에서는 그 대학교에서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활동 뭐 그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 공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낌새나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이인영 예. 당시 전대협 1기 의장, 예. 지금 이제 여당 원내대표, 예. 또 얼마 전까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3기 전대협 의장 예. 임종석 예. 씨 같은 사람은 4기 또 전대협 의장 송갑석 의원, 예.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아실 겁니다. 스스로가 알 텐데요. 예. 북한 서적 얼마나 읽었는지. 그 당시를 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핵심 운동권들이 얼마나 친북적인 경향에 빠져들었고, 자신들의 학습에서 조금만 고차 운동권 서클이 되면 예. 소위 그 주체사상 학습이라든지 소비에트 교재 같은 건 뭐 기본이었고요. 예. 네, 그런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 텐데, 예. 자신들도 분명히 알 텐데 한 번도 예. 제대로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로 확실하게 전향했다는 것을 말한 적도 없고, 예. 아주 몰릴 때만 내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면 뭐가 자유민주주의자냐라는 식의 아, 예. 뻔뻔스런 아. 그런, 예, 마치 우리는 독재자의 DNA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예. 말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은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력 분립 원리라든지 예. 또 법치주의라든지 예. 또 인권의 중요성,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근본적인 축들을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동상으로도 그들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화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예. 평생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추정됩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아주 위험한 현실인 거죠. 예.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의 최상층에 들어갔고 국가기관 또 언론기관 이런 사법기관 곳곳을 그런 의식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87학번에 조금 그 어떤 세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면 예. 이들 그 80년대 운동권 의식에 화석화된 예. 이 사람들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위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 세대가 어떤 의식화를 거쳤는지, 어떤 의식으로 대학가를 휩쓸었는지를 산 증인인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87학번은 1학년 때 그런 87 민주화 운동을 맞았고, 그 뒤로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화 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흘러갔기 때문에 좌익 의식화되는 경향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곧은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이런 그 전대협 운동권 주사파적인 이런 흐름을 제대로 비판하고 우리나라 방향을 좀 되돌려야겠다는 그 중요한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 사실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역사를 보면은 뭐 자유도 우리 뭐 독립도 사실은 뭐 미국이 핵폭탄 터뜨리면서 이렇게 독립이 된 거고 뭐 그러니까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뭔지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돼서야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야 북한식 뭐 인민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제 막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경찰에 대해가지고 적개심을 막 내뿜고 막 뭐 저는 그런 사진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경찰한테 돌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경찰을 죽으라 두들겨 패고 했습니까? 그 적개심은 군사 정권에 뭐 적개심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경찰은 같은 또래고 형제 자매들인데 왜 그래 경찰의 분노를 표출한 거였습니까? 이 어떤 민주화 운동, 특히 그걸 자유민주화 운동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폭력적인 그게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거라 할지라도 폭력적인 그런 이 국면은 주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87년 6월 그 거리의 현장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90%는 돌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평화적인 시위, 저항권 차원의 시위에 동참한 것이지, 뭐 화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화염병 이런 수준이 되면 벌써 좀 조직적인 운동권의 준비와 연결됩니다. 그 조직적인 운동권은 자유민주화 추진이라기보다는 체제 전복적인 흐름과 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과 화염병 위주로 87년 6월을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게 특히 80년 5.18과 87년 6월을 굉장히 구분 짓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80년대 후반 들어서 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졸업 정원제 한국에는 뭐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을 100명을 시켜야 되면은 한 30% 정도를 더 뽑은 거죠. 130명을 뽑아가지고 30명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잘릴 것 같은 소위 말해가지고 뭐 실력이 안 되는데 졸업 정원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잘릴 것 같으니까는 그냥 돌 던지고 데모하고 뭐 저기 민주화 한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86년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88년 올림픽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정부에서 교수님들을 앞세워가지고 야 그 사람들 데모한 애들 야 대학원 와라. 대학원 오면은 막 데모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면은 대학원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적당히 합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학원 보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얻은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학위를 가지고 지금 고위층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좌우할 것 없이 좌경화됐고 정권이 대통령이 한 명 보수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좀 신빙성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졸업 정원제는 뭐 그 당시의 사실이고 또 이렇게 복학이라든지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도 그냥 팩트 자체로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점은 그들은 일종의 생활형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학 때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소위 그 파리학번을 정점으로 한 그 80년대 운동권이 계속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약 30년간 그걸 발전시켜 온 거죠. 적어도 한 10몇 년간은 강고한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그것이 90년대 학번에까지 미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 땡겨줄 걸 땡겨주면서 자리 같은 것도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구축된 이 네트워크 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전대협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을 떠받치는 하부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그래도 이해도 받고 그 비판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헌법 가치에 전혀 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 당신들은 거의 용도 폐기되어야 될 수준이다. 이때까지 약 20년간 사실 일찍 나이부터 여러 가지 정치계나 진출해서 우리 사회에 좋게 뭐 나쁘게 말하면 단물을 많이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과실을. 그러고 지금은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파문하든지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87년도 그때 한창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니까 소위 말해 공부 안 해도 그냥 밖에 나가면 일자리가 넘치던 시기였는데 야 단물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등 따시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은 야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질 힘조차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이게 이 북에서 이렇게 북쪽에 계시면서 이렇게 남쪽에 이런 화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북에서는 어떻게 선전을 했습니까?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남쪽에서 데모 같은 게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TV를 통해서 보여주든가 아니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 주목을 했어요. 하나는 남쪽에는 저렇게 뭔가 반대하고 싶으면 저렇게 격렬하게 막 정권을 향해서 막 돌도 던질 수가 있구나. 이런 자유로움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신비스러워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입은 옷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옷. 예,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그걸 다 입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런 데모 사진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물론 이제 87년 이후에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여전히 주사파 교육은 계속되고 있었고 학교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한 청년이 가입을 하게 되면 이상한 사상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엄청난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평생을 반미 교육을 받아왔고 미국을 정말 싫어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라디오를 제가 딱 한번 들어보면서 그때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원인이 남한과 미군이 북한을 침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군대가 남쪽을 침략했다는 것을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인식을 했거든요. 남한 라디오를 들으면서?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 김일성 집단은 민족 패권 집단이다.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해놓고선 지금 다 남쪽에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면 미군이라는 것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을 막아주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운인 아닙니까 이게. 그럼 저는 사실은 미군을 되게 미워했다가 그 순간부터 저는 친미주의자가 됐어요. 그 남쪽에 왔죠. 누가 교육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또래에 있는 애들 대다수가 미국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반미교육 막 해가지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주사파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반미교육에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는 시험 보니까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배우고 이제 그냥 잊어먹고 하는 건데 남쪽 애들은 시험도 안 보는 애들이 그걸 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응? 그야말로 뼈와 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네 이런 거 왜 배우냐고.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진리고 이게 갈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난 참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 대명천지에 참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퇴보된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배우고 앉아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책을 해야 될 나이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이런 애들이 뭐 대한민국의 주주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정치인이 돼가지고
뭐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가 되고 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북쪽에서 주체 사상을 이게 정통으로 오리지널로 뭐 오리지널로 배우신 거죠. 오리지널로 배우신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주체 사상이나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오리지널 주체 사상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 더 심화시킨 겁니다. 이게. 자가발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걸 대충 배우고 이제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얘들은 전부 다 그걸 다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저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철학을 더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골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골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치고 주체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죠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다 한물간거고 이미 인민들이 다 뭐 밥도 못 먹어가지고 빌대는 마당에 그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버린 철학을 남쪽 애들이 그걸 신주 땅지 모시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애들이 한심한 애들이고 자기네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니라 북한 추종 운동을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임정석 씨가 뭐 그때 전희경 씨하고 대화하는 거 나눠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못 하간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니라 북한 주체사상 운동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민민주주의 운동. 북한 추종 운동한 거지 무슨 민주화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종북 주사파 친북 인사들이 북한 추종 운동 해놓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해놓고 지금 자기들 민주 인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드시 저는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8일 날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회복 87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그 민주는 자유민주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소위 더불어민주당 개헌 초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유를 빼버린 민주는 그 끔찍한 김씨 3대조차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버젓이 민주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87년 6월을 겪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여야 의미 있는 민주를 소위 저들은 애매한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또 지금도 민주화 세력,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아주 오히려 퇴보시키고 말살시키고 죽여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를 진정한 자유민주를 회복하는 민주회복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저 운동권, 전대협, 주사파 정치권과 그 사회 각계의 세대에 대해서는 심판과 파문을 선언해야 된다. 그런 취지. 그리고 뭐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6월 8일 날? 6월 8일 되도록이면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으로 선언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그 예비하는 모임으로 말씀드린 27일 날 1일 찻집이 그래서 예비하는 모임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1일 찻집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이런 뜻을 나누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7일 월요일 오후죠? 저녁 7시. 저녁 7시부터니까 제가 이 번호를 이렇게 자막 나가실 건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10-3939-4251 010-3939-4251번으로 내가 참가하고 싶다고 문자를 남기시면은 그 번호로 이제 약도하고 어디로 오시라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이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뭐 끝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켜봐왔고 우리 북한도 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3대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왔는데 또 지금 현재 보니까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이 전부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끔찍한 이 북한 독재 정권을 끝내고 싶다. 이게 북한 동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김씨 정권을 몰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북한의 민심을 깔아뭉개고 지금 북한 정권을 살리겠다고 지금 저렇게 아닥바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지지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예? 뭔가 이제 여론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저 끔찍한 3대 독재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주사파의 청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주사파 세력을 청산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네네. 우리 지금 87학번 또래, 그러니까 67년에서 69년 출생 분들의 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 각계에서 중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정도 이루고 이제 자녀도 키우고 바쁘신 그 상황도 많으실 텐데 한 3년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가정만 돌보고 우리 일만 한다고 우리 후손 또 우리 지금 자녀들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걱정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87학번 세대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아래 세대에서 힘을 결집하기는 더욱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87년 진정한 자유민주화 운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 87학번 세대에서 자유민주화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체제 전복적이고 대한민국 부정하고 대한민국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버린, 그러고도 사회 각계 여론을 장악해서 호의호식은 다 누린 이 선배 운동권 전대협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을 분명히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할 지금 엄중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1찻집 선언에 함께 동참하고 널리 알려서 우리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는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7일 1일 찻집 하니까요. 제가 010-3939-4251번으로 참가하실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자유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자유가 뭔지도 알아가게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애국심이 뭔지 그리고 뭐 국제 정세가 뭔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